자, 대통령 지지율, 정당 지지율 지금 크게 움직였어요. 크게 예. 움직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. 예. 근데 이번 주에 원래 이 연휴하고 네. 그다음에 휴가가 겹치면 출렁입니다. 3번 출렁이거든요, 1년에. 네. 3번이 언제냐면은 추석, 예. 그다음에 그죠? 설날, 예. 그리고 여름 휴가. 예. 이 3번의 출렁이긴 한데 근데 저희 전화 면접은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ARS가 아주 크게 움직였어요. 이거는 뭐 다른 ARS 조사에서도 일제히 네. 비슷한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리얼미터, 미디어 토마토 다 일제히 빠졌는데 예. 지금 또 시즌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렇죠. 시즌입니다. 그걸 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. 네. 전당대회도 겹쳤구나. 예. 네네. 그래서 전당대회가 있을 때 항상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전화 응대를 독려하거든요.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 계속 발표가 되니까. 발표되니까.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첫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됐습니다. 지난 1월 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 살짝 앞섰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. 네, 그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혹은 영부인이 구속됐을 때 결집하는 이런 역결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면도 사실 사면 찬반하면 팽팽하잖아요. 반반하죠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반이었던 어떤 사안들이 별로 없었어요. 되게 다 긍정평가 높았거든요. 60%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임팩트도 좀 컸고 사면 효과가 그 효과 플러스 휴가 효과 플러스 전당대회 플러스 등등등. 맞습니다. 근데 네. 자 대통령 지지율 한번 떼어보세요. 저희 대통령 지지율 전화 면접으로는 한 3% 정도 빠졌어요. 네. 3% 정도 빠졌는데 ARS를 보잖아요. 네. ARS를 보면 저희 걸로는 6.9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% 정도 움직인 거예요. 거의. 그렇습니다. 진폭이. 예. ARS는 예. 10% 이상 움직인 겁니다. 이거는. 네, 리얼미터도 5% 포인트 빠졌고 한국갤럽도 5% 포인트 빠졌는데 이제 꽃 ARS가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진. 네. 한 12, 13% 움직였는데 부정은 7 올라가고 긍정도 6.9 하락했으니까. 13 정도 움직인 거예요. 예. 근데 그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인 경우는 ARS 처음이거든요. 20, 30대가 조금 표집이 이번에 ARS 조사가 좀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. 좀 튄 것 같긴 예, 해요. 그런 점 그러니까 분명히 빠진 거는 맞는데 예. 이렇게까지 빠진 건 좀 튄 것 같다. 네. 왜냐면 아까 사면 얘기를 했는데 찬반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 이재명 정권을 좀 때리는 구실로 좀 삼는 것 같아요. 다른 건 비판할 게 별로 없으니까. 그래서 결집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정당 지지율 한번 떼어봐주세요. 정당 지지율이요. 네. 정당 지지율도 보면 전화 면접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ARS가 또 마찬가지로 네. 한 플러스 8%. 마이너스 하면 한 2, 3% 예, 빠졌거든요. 빠졌습니다. 7.8 긍정 빠졌고요. 국민의힘은 4.0 올랐으니까. 저희는 ARS는 좀 튀었다고 봅니다. 네, 이번에 조금 튀는 네, 경향이 있습니다. 저희 것도 튈 때가 몇 번씩 있거든요. 1년에. 네. 좀 튀었다고 보긴 합니다. 하락은 맞고 근데 그 정도는 튀었다. 한 주 정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한 주 정도 더 보면 다시 이 정도에서는 돌아올 것 같은데. 그 민주당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ARS에서 40%대로 빠졌고 리얼미터도 39.9%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ARS 그러니까 전반. 리얼미터도 그렇고 저희도 네. 그렇고 ARS가 지난주 수요일 날 김건희 씨 구속됐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진보층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나름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보수 진영에서는 치열합니다. 네, 매우 전환기리 역할을 치열합니다.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환기 씨가 또 김문수 지지 선언이 아니라 장동혁. 장동혁 지지 선언을 하는 바람에 예. 예. 표가 좀 자기들끼리 요동치나 봐요. 예. 예. 자 그리고 KBS 한국 리서치가 전화면접 발표한 게 있거든요. 이거는 63%예요. 네. 한국 리서치 KBS 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예.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는 분명히 지금 차이를 보이고 차이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예. 네. 차이가 있고 ARS는 빠졌는데 ARS가 빠진 정도가 저희 좀 더 조사상으로는 크다는 거죠. 10%가 넘어서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이제 한 3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? 예.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무엇이 겹칠 때 빠진다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
많이 움직였다. 네. 요 정도는 요건 튄 것도 있다. 네. 휴가 기간이라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보자면 한 더블 스코어 정도 되는데 갤럽 기준으로 보자면 갤럽이 19%로 20% 깨진 게 2주 연속이었거든요. 네. 갤럽 거 띄워주세요. 갤럽 거. 41대 22 이렇게 나왔죠. 민주당이 41, 국민의힘이 22. 네, 민주당이 5%포인트 빠지고 국민의힘이 3%포인트 올라서 오랜만에 20%대로 올라섰습니다. 이거 대본상에 있는 표가 있어요. 지금 갤럽 표가 그거 한번 찾아서 띄워봐 주시고요. 네. 전반적으로 전화 면접은 그래서 한 2, 3% 정도 빠진 것 같고 네. ARS는 5%에서 저희 것까지 하면 10% 이상 빠진 것 있습니다.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 중에서는 좀 많이 빠진 당정 지지율이 5%포인트 빠진 결과를 나타냈습니다. 자, 그런데 윤석열, 김건희 동시 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물어보잖아요. 네. 띄워주세요. 정당한 법 집행이다. 전화면접 조사 73.7, ARS 61.2 이렇게 기록됐죠.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시 구속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.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. 조사해 보면. 예. 이 부분은 뭐 긍정평가 압도적이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김건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검사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.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거든요. 그럼 압도적으로 나옵니다. 이것도 물어야 한다가 75%가 넘어요. 예. 띄워주세요. 그 다음입니다. 예. 75%가 넘고 그 다음에 대법관수 증원하는 사법개헌안에는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법관수 증원이 들어있으니까 대법관수 증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숫자를 물어보진 않았어요. 또 30명이다. 흐름이 좋습니다.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전화면접 조사 61.1, 1%. 2배 차이죠. 부정평가에 그러니까 비해서. 대법관 수가 100명인지 30명인지 50명인지 일단 정하지 않았는데 네. 증원 자체는 긍정이 더 높아요. 예. 확실히. 예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심원제 도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도 한번 예. 테스트해봐야겠고. 예.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낮은 게 뭐냐면 서부지법 폭동 배우가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통령실이라는 예. 의혹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. 심각한데 네. 이게 많이 안 알려졌어요 아직. 그렇죠. 이게 아니, 잘 모르는 분들이 모르겠다는 응답이 꽤 두텁게 나옵니다. 네.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얼마나 잘 모르는지를 알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냥 네. 앞뒤 없이 예, 예. 이런 의혹 제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의혹 제기를 접한 사람도 많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55%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. 네, 라고 사실일 믿고 것이다.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절반 이상이 그 신뢰가 없어요. 네.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자기 들어보진 않았는데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겠지 예. 생각하는 사람이 55% 정도 됩니다. 지금.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거는 뭐 엄청난 일한. 그렇죠. 국민의힘 지지층은 70%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. 예. 근데 이제 중도가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. 55대 28 정도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른 의견에 비해서 높아요. 5 내지 10%포인트 높게. 이거는 뭐 수사가 되어서 결과가 나야 네. 예. 여론 향배가 확정될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불신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. 친일파 재산 환수 이 지시가 임팩트가 굉장히 셌습니다, 사실은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. 그 광복절 80주년 맞이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단 말이죠. 네. 아직도 이게 사실 2003년부터 네.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나왔던 이슈인데 예. 그때도 법을 만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. 예. 다시 한번 지시하신 겁니다. 다시 한번 지시했는데 요즘에 그 특검 수사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. 요 소식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한번 물어봤어요.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. 긍정적 평가 평가가 70%가 넘습니다. 75까지 나왔죠. 근데 다행스러운 건 20, 30대도 긍정당이 굉장히 높았어요. 이 사안에 대해서. 요 사안에 대해서는. 예.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%대 부정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지.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80% 넘게 나타날 그 가능성이. 국민의힘 지지층은 왜 재산 환수를 싫어하는 거지?
이거는 내가 평상시에도 이해가 잘 안 가요. 누군가 연관된 사람이 자기 있나요? 돈도 아닌데 친일파가 가져간 재산인데 이 사안은 20, 30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예. 높게 나타났거든요. 그냥 이게 이해가 안 가.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른 것들은 대체로 이해가 가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.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친일파 다 친일파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그 환수를 왜 50% 이상 반대할까?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. 밝혀져야 할 것. 왜 그럴까? 궁금하네. 이런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대목이 참 이상해요. 그렇죠. 본인 재산도 아닌데 왜 환수를 싫어하지?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나 진보당이나 다른 곳은 90% 이상이거든요. 당연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친일 DNA가 있다라는 뭐 의혹들, 주장들이 많은데 이런 응답 결과를 보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서. 자, 이택수 네. 대표 출장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 가는데? 제주도 의회에서 오늘 공청회가 있어가지고. 제주도? 예, 안녕. 네, 네. 감사합니다.